자, 지난 시간에 한 타임은 앞에 보강 타임은 저걸 파동에 대해서 나갔었고 뒤에 정규 시간 때는 자기장 한 타임을 나갔었어. 주연이 자기장 안 들었었나? 주연이 전기파 들었었지. 자기 파트 영상도 내가 안 보여줬지.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래서 자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 자기에 대한 소개. 그래서 자기라는 것이 뭐, 하은아, 너 카톡 안 돼 지금? 저 계정 바꾼 거야? 번호 그대로야?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왜 생기는 것이냐, 그거에서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마 오늘 하게 될 것은 유도기전력이라든가 전자기력이라든가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거에서 얘기해서 사실 오늘 하면은 개념은 끝날 거야. 자기 파트도. 그래서 일단 진행해 봐. 갔다 와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 자기, 력, 자기, 장, 자, 성. 일단 자기력 선. 자기력 선 오늘부터 소개를 할게. 자 먼저 자기력, 자기장,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사실 이 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만 얘기하지 않고 보통 전자기라고 해서 묶어서 이야기해. 뭐야? 전기와 자기라는 거지. 왜 묶어서 얘기하느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야. 사실 완벽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기는 전기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거 이해하려면 조금 힘들긴 한데 대략 이제 그래서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지금 없으니까 말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런 거야. 우리가 전기적인 현상, 전류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거였냐면 전류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 다시 얘기해서 전하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 전하가 이동하면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겨. 그지? 전자가 이동하거나 양성자가 이동하거나 이온이 이동하면은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은 전류의 원인은 뭐다? 전자의 운동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전하의 운동이다.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야, 언제나.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선 내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만큼 내가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전자 이동 속도와 똑같이 내가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눈에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안 이동하는 거야? 내 눈에는? 안 이동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너희들한테는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서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전자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혹은 전자와 반속도로 달리고 있는 나에게는 전류는 안 흐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전류가 안 흐르면은 나한테는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보는 현상과 너희가 보는 현상에 차이가 생겨. 그 차이를 만회하기 위한 현상이 자기야.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전류가 뭐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 일반 상대성 이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결론은 뭐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전류라는 현상, 그러니까 얘가 흐르는 속도, 그다음에 내가 바깥에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냐? 물리적 현상이 다르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생기는 게 자기다. 결론은 뭐다? 전기의 부수적 현상이 자기다. 일단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일단 우리 물리학 수준에서는 전기의 부수적 효과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기의 부수적 효과. 그러면 자기장, 자성,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장은 일단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할게.
공간이야. 자기장은 뭐다? 공간이다.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면은 그 공간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자기력은 뭐다? 자기장 내에서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성체 사이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기장 내에서 자성체가 받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 자기력이야.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른 도선이 받는 힘, 자성체 사이의 힘, 자기장 내에서 자성체가 받는 힘 전부 자기력이에요. 자기적 현상에 의한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되겠지? 자성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집에 가져왔구나. 그래서 요거 정의들은 막 외우고 이럴 필요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냥 감으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 정의를 묻진 않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야? 자기력은 어쨌든 자기와 자성에 관계된 힘입니다. 힘. 자기장은 뭐야? 자기적인 공간이다. 자기적 성질을 띤 공간이다. 오케이? 자성은 자기적 성질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원자자석 이야기 했었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도 아무리 쪼개도 N극과 S극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쌍극자더라. 쌍극자.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입자 내에 혹은 하나의 덩어리 내에 두 개의 극이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걸 쌍극자라고 해. 예를 들면 전자는 마이너스만 있지, 양성자는 플러스만 있지. 얘네들은 홑극자예요. 홑극자. 단 하나의 극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었어도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었어도 이게 이렇게 딱 깨지잖아? 그러면은 새롭게 생긴 두 개의 자석이 N이고 S고 여기가 N이고 S 이렇게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이 우주 공간에서 인류는 홑극자인 자석을 발견한 적이 없어. 무조건 자석은 쌍극자야. 오케이? 전자나 양성자와는 다르게 쌍극자야.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 궁금했던 거지. 네가 언제까지 쌍극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깨고 깨뜨리고 쪼개고 본 거야. 언제까지? 원자 단위까지 쪼개봤는데 원자까지도 쌍극자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원자자석이라고 불러요. 원자자석이 생기는 원리는 뭐다? 원자자석이 생기는 원리는 그 원자 내에서 전자의 운동, 두 가지 운동이 있겠지.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혹시 이제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이제 영상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자,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손을 감아보는 거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통합과학 내내 했던 거 있지? 전류가 원형 전류가 흐르거나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면은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으면 엄지가 N극의 방향이다. 이런 거 우리가 했었어. 그지? 그래서 원자 자체가 전자의 운동 때문에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전자가 하나 있는 거 아니고 전자가 이렇게 막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에 의해서 모두 상쇄돼서 원자자석 역할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의 모든 운동에 의한 이 N극, S극이 여러 개의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상쇄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남는 경우도 있어. 즉 뭐에 따라 결정되겠어? 전자 배치, 전자 개수에 따라 결정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 배치, 전자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은 물질의 종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자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금속 같은 것들과 종이 같은 것들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자가 자전도 해요. 전자가 자전도 해. 그러니까 자전도 한단 말이야.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도 N극, S극이 생겨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구의 자전 같은 그런 자전과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공정과 자전처럼 설명하는 것이 일단 물리 개념 문제, 뭐 1, 2번에 나오게 될 개념 문제를 푸는데도 일단은 지장이 없고 실제로 자전하느냐? 그것은 아니야. 실제로 이거 뱅글뱅글 제대로 도느냐?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도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원자자석이라는 것은 원자 내의 전자의 궤도 운동이나 전자의 스핀이라고 불러. 스핀. 전자의 스핀 때문에 생기는 자성이다. 왜 그런지는 너희들한테 얘기해 준 적 없지만 중2, 중3,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했냐면 그 전류, 도선에 전류를 흘렸을 때 나침반을 밑에다 넣어보고 위에다 넣어본대. 그때 전류의 방이 남쪽, 북쪽에서 동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서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이런 내용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N극을 가까이 다가올 때 여기 흐르는 전류의 방이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거 나와요. 그지?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때 그것도 나오지? N극, S극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가 흐르는 쇠막대를, 금속막대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야. 얘가 힘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너 어떻게 받아요, 힘을? 우리가 요거로 했었지? 그지? 자기장, 전류. 아니, 전류, 자기장, 힘. 힘, 자기장, 전류. 힘, 전류, 자기장. 자기장, 힘, 전류. 그지? 전류, 자기장, 힘이었잖아. 요걸로 했었어. 그럼 지금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전류가 요렇게 흐를 테니까 자기장은 아래쪽, 전류는 이쪽이야. 자기장은 아래쪽, 전류는 이쪽. 그럼 힘은 어디로 받아? 요 안쪽으로 받겠지. 힘은 저 안쪽으로 받겠죠. 그래서 이 말굽자석을 옆에서 바라보면 요런 식이 된다라는 거 중학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지? 전류가 이쪽, 자기장 이쪽이면 힘은 저 안쪽으로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건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시겠죠? 이런 거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이때 우리가 이거 배울 때는 방향 정도만 하고 뭐 촘촘할수록 세다, 전류가 셀수록 세다 이런 얘기만 했지 정확히 양을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건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하면서 계산하는 것까지 하는 차이뿐이지 처음 배우는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전류에 의한 부적인 현상이며 자성체 같은 것들은 쪼개보면 원자 내에서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자성체 종류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오늘 할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을 안 봤거나 지난 수업 시간에 안 온 친구들은 영상 보내주면 뒤늦게 보셔도 돼요. 오늘 일단 진도 나가고 되겠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전자기 유도. 일단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우리는 자기장 세기와 자기력성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하자. 저거 하고 나서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할 거예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자, 우리가 자기장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이 뭐였어? 전류 주변에 생기는 자기력 성질을 띈 공간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전류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요 얘기만 해도 돼. 왜? 언제나 전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 모두 있다. 그냥 자석이 만드는 거기도 하거든. 그래서 요 얘기만 한번 쓰면 돼. 자기적 성질을 띈 공간이다. 그럼 자기적 세기는 뭐다? 그 공간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그 공간의 자기적 성질의 세기, 자기적 성질의 크기가 바로 자기장의 세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는 B라고 쓰고 단위로는 테슬라라고 쓸 거야. 얘는 기호고 얘는 단위야. 테슬라, 그 이름도 유명한 테슬라. 그리고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선이야. 그지? 우리가 등압선, 등고선, 전기력선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아니지.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도입한, 만들어낸 가상의 선이야. 우리가 등고선, 지도에서 보면 등고선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여기 봉우리가 있구나. 여기 봉우리가 있구나. 여기는 이제 쭉 해서 둘이 연결되는구나. 이쪽에 이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봉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산. 등고선의 의미가 이런 거잖아. 근데 실제로 산에 가보면 이런 선이 있어? 없잖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마찬가지로 자기력선도 뭐야?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이라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선이야. 그지? 그래서 저것을 실체화할 수 있는
실체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비슷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초등학교 때 한 번쯤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실험인데 아크릴 그 투명한 판 있잖아. 밑에다가 자석을 붙여. 그다음 위에다가 철가루를 싹 뿌려. 자석 위에다가 아크릴판 위에다가 철가루를 싹 뿌려. 그다음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톡톡톡톡톡 두드려. 그러면서 철가루들이 떨어져 나가지. 그럼 어떻게 되냐? 철가루들이 아크릴판 뒤에다가 자석을 붙였잖아. 그럼 자석 있는 부분 위에 N극의 습이 있으면 철가루들이 이렇게 북슬북슬하게 붙어. 이렇게 북슬북슬하게 붙어. 철가루들이 지저분하게 붙어요. 시꺼멓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그나마 자기력선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기력선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N극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N극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생겨요. 없는 선을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가짜 선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에 대한 특징을 조금 볼게. 자기력선의 특징. 자, 첫 번째 자기력선의 특징. 절대로 끊어지거나 교차하거나 갈라지지 않는다 라는 특징. 자, 두 번째 선 하나가 자, 소리. 선 하나의 하나의라고 바꾸자. 선 하나의 세기가 정해져 있진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 하나의 자기장세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선 하나가 1테슬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가 우리 사실은 자기장세기로 자기장 선속이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선 하나가 나중에 웨버라고 불러요. 1웨버다, 2웨버다. 그래서 요거는 7웨버다. 1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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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웨버. 그다음에 요거 3개가 3웨버다. 요거 5개가 5웨버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지 하나하나가 몇입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사실 이건 좀 이상한 개념이기는 해.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기존에는 요거에 단위를 붙여서 선 하나하나에 단위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표현하기 위해서만 사용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몇이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떨 때만 사용했냐? 뭐 문제를 내는 사람이나 설명하기 위한 사람이나 논문을 쓰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자석에는 이렇게 5개의 선을 그렸어. 어떤 자석에는. 근데 어떤 자석에는 3개의 선을 그렸어. 그럼 누가 센 자석일 것 같아, 상식적으로? 딱 느낌 봐도 이게 센 것 같지?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거지. 우리 처음엔 이렇게 썼던 거지. 하나하나의 양이 몇이다라고 정해놓지 않았어. 뒤늦게 생겼지. 그것도 이따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하나하나가 몇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논문이나 하나의 문제나 하나의 설명 내에서 비교하기 위한, 양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그림으로만 이용됐어요. 방향과 양을 비교하기 위한 그림.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정해져 있진 않아. 자, 세 번째.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 무엇이냐? 자석의 내부에서는, 전자석이든 솔레노이드든 막대자석이든 자석 내부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S에서 N으로 간다. 왜요? 자, 봐봐. 자기력선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간 7개의 자기력선이 결국에는 쭉쭉쭉쭉 다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7개가. 그지? 그러면은 N극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에서는 N극으로 도착을 해야 되고
S극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내부에서는 S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쭉 이어져서 자석 내부를 보면 S에서 출발해서 N극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S에서 N을 향해 간다 이 말이야. 되시겠어요? 그지?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가지만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4번. 자, 촘촘할수록 자기장 세기가 세다. 자기장 세기가 세다. 그리고 요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 자, 마지막 5번. 한 지점의 자기장 방향은 선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자기력선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끊어지거나 고쳐거나 갈라지지 않고 선 하나의 자기장 세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방향은 N에서 S로 가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간다. 그래서 3번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4번은 잠시 뒤에 수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5번 한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선의 접선 방향이다. 자, 5번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궁금하다. 그럼 어느 방향이야? 이 선의 접선 방향. 내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자기장 세기가 궁금하다. 그럼 접선 방향. 이 지점에서 궁금하다 그러면 접선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럼 4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얘기가 조금 있다. 4번. 자, 촘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들이 가깝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말은 같은 면적이라도 지나는 선의 개수가 많으면 촘촘한 거야. 똑같은 면적이라도 선의 개수가 적으면 듬성듬성한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세다는 얘기야? 한 면적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촘촘해서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럼 어디가 강하다는 얘기일까? 봐봐. 내가 똑같은 면적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여기 요 면적 내에 선이 몇 개 지나는지 또 요 면적 내에 선이 몇 개 지나는지 똑같은 면적이지만 요 면적 내에 선이 몇 개 지나는지 요 면적 내에 선이 몇 개 지나는지를 다 체크를 해보면 자, 이 면적에 지나는 선은 몇 개야? 7개야. 이 면적을 지나는 선은 몇 개야? 5개야. 요 면적을 지나는 선은 3개고 이 면적을 지나는 선은 1개야. 면적은 다 똑같지만 극과의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어? 지나는 선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어. 그럼 같은 면적당 지나는 선의 개수가 점점 듬성해지고 있네. 그러면은 어디가 강한 거야? 자기장이? 여기가 강한 거야. 그게 가까운 게 강한 거야. 저희가 약한 거야. 그래서 자, 이 4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극에 가까울수록 소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촘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다? 단위 같은 면적이라고 할게. 같은 면적당 을 지나는 선 수가 많은 것을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강하다?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 세진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더 이어서 우리는 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자기장 세기는 무엇과 같냐면 면적당 면적분의 자기력선의 양. 자기력선의 양. 근데 이 자기력선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식 명칭으로 자기력선속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기력선의 양을 자기력선속,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자기력선속이라는 이
수치가 들어간 개념을 만들 거면 애초에 그냥 자기력선 하나하나에다가 양을 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 쟤를 살려놓은 이유가 자, 다시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처음에 이걸 이용한 이유는 뭐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당 몇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어. 그지? 근데 나중에 필요성이 생겼어. 그래서 이 선의 개수에 따라서 수치화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실제로 뭘 만들었냐면 자기력 선속이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자기력 선속이 이 자기력 선의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요거 하나하나당 몇이라고 수치를 부여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두 가지 개념을 만드느냐 이거야. 왜 자기력 선이라는 개념도 만들어 놓고 이것의 양을 의미하는 자기력 선속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느냐. 하나를 폐기하고 그냥 자기력 선속만 남겨놓든가 아니면 자기력 선 개수라는 개념을 또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봐봐. 나는 굉장히 작은 자기장을 표시하고 싶어. 근데 선 하나에다가 만약에 1이라고 정해놔.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얇게 그릴 거야? 0.5는? 이렇게 얇게 그릴 거야? 규정보다 얇게 그릴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리고 선 하나당 1이라고 정해놓으면 1.5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하나는 굵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릴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두고 저 양을 이렇게 개수는 그때그때 문항을 출제하거나 아니면은 논문을 쓰거나 설명을 하거나 한 사람이 지 맘대로 그리게 만들고 비교하기 위해서 맘대로 그리게 만들고 우리는 그 양을 표시하는 자기력 선속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자. 이 개념을 새로 만들게 됐어. 참고로 자기력 선속은 기호는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파이랑은 다릅니다. 그리스 문자에 파이가 두 개가 있어요. 요 파이와 이 파이가 있어. 이들의 소문자가 얘와 얘예요. 그리스 문자에서 이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이야. 아마 그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읽으면 조금 발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상관없어. 둘 다 파이라고 읽혀. 발음상. 뭐 파이 아니면 파이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아무튼 둘이 소문자가 요거고 우리는 자기력 선속은 요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요렇게 하고요. 그지? 그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얘를 뭐라고 읽어? 웨버. 웨버라고 읽습니다. 웨버. 단위. 아직도 이제 고2식이나 돼서 아직도 기호와 단위의 차이를 모르면 안 돼. 기호는 수식적으로 약간 대명사 같이 쓰는 거야. it, he 뭐 이런 식으로 대명사 쓰는 거야. 얘는 뭐야? 그 양을 수치를 나타내는 거야. 되시겠죠? 얘도 원래 웨버가 아니라 베버예요. 그 막스 베버라는 과학자, 아마 성이 막스가 이름이 막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스 베버라는 그 저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계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이 W를 비읍으로 읽는 쪽이 독일어 쪽이거든. 근데 왜 우리는 웨버라고 읽느냐? 사실 존중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 이름은 원래 베버로 한평생 살았으니까. 근데 미국은 항상 지들 멋대로 읽어. 그 아마 독일 차회사 할 텐데 독일 차회사 중에 이런 거 있어. 영어로 읽어봐. 볼크스웨이건이야. 볼크스웨건. 그래서 영어 미국에서는 실제로 볼크스웨건이라고 해. 볼크스웨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읽어? 폭스바겐. 폭스바겐이라고 읽어. 아니 근데 이게 이 나라에서 폭스바겐이니까 우리는 폭스바겐을 읽어줘야 되잖아. 루이비통도 루이비통이라고 우리는 하잖아. 프랑스에서 루이비통이라고 하니까. 그지? 근데 미국에서는 루이스 비탄 이렇게 부른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메르세데스도 거기 그 나라에서는 메르세데스라고 불러. 근데 미국에서는 머서더시라고 그래. 머서더스 이렇게 부른대.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바꿔서 부른단 말이야. 지들이 맞게. 아무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것도 원래는 베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베버라는 단위인데 미국인들이 지들 멋대로 웨버라고 불러서 우리도 웨버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니까. 나의 견해는 아니고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교양 강의를 듣는데 한국사 교양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 사실상 우리나라는 한번 고려 말 이후로 한 번도 그 자주국가였던 적이 없대. 내 논리는 이러해요. 그나마 우리가 자주국가 비스무리 했었던 적은 사실 그 삼국시대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고구려는 좀 자주국가 같았고 신라랑 백제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이제 좀 과한 역사 해석에 의하면 백제가 무슨 일본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 자주국가였고 통일신라도 어느 정도 자주국가였어. 통일신라가 중국의 힘을 그 당시 그 중국
무슨 나라니? 당나라니? 당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삼국통일 이루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주국가였고 고려까지도 자주성을 인정받았는데 언제 바뀌었어? 고려 말에 원나라의 거의 준 지배를 받게 되잖아. 그때부터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조선시대 명나라의 신하임을 자처했잖아. 그래서 쭉 이어져서 명나라에서 어디로 넘어갔어? 일본. 일제시대로 넘어갔지. 일제시대 어디로 넘어갔어? 미국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자주국가는 맞지. 맞긴 맞는데 사실상 행태가 어때? 자주국가가 아니에요. 휴전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거 다 웃긴 거야. 너희도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모르고 살아도 사라지기는 해요. 상관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국가 하자. 우리 북한, 남한 이렇게 다른 국가 하자. 그래가지고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 협상 테이블에 서명할 자격이 없어. 그 종전선언은 누가 하냐면 중국, 미국, 북한 셋이서 해요. 왜냐면 우리는 휴전협정에 참여한 적이 없거든. 휴전협정에 미국과 북한과 중국 셋이서 했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쟁은 미국이랑 북한이 한 거야.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땅을 빌려줄게요. 미군한테 땅을 빌려준 거야.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하고 나서 이제 사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빠지는 역할밖에 없어요. 사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고 얼탱이가 없는 얘기지 사실은. 그래서 너희도 이거 몰라도 사라지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우린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웨버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 이거 웨버야.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베버의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 베버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해보자. 다시 바꿔서 기호로 표현해보자. 공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뭐라 그랬어? B. 자기력선의 양은 뭐라고 한다고? 자기력 선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이로 표현한다. 면적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한다? S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자 다시 한번 단위는 뭐다? 얘 단위는 테슬라다. 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다. 얘 단위는 뭐다? 웨버다.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매우 중요한 공식은 아닌데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 일단 외워는 두셔야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아.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된다. 자기장세기와 자기력 선속의 관계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써보면 자기력 선속은 뭐와 같다? 자기장세기 곱하기 면적과 같다. 되시겠지? 그냥 S만 양변에 곱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장세기와 자기력선의 얘기를 모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은 자기력선, 그리고 자기력선속, 그리고 자기장세기다. 자기장세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공간의 성질이야. 이 위치는 어때요? 촘촘한 영역이에요. 촘촘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위치들은 어때? 강한 곳이야. 이 위치들은 어떠니? 자기장이 약한 곳이야. 이 위치들은 어떠니? 더 약한 곳이야. 그래서 그거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작아져요.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작아져. 그지? 왜냐면 선의 개수가 점점 같은 면적당 선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뭐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상대적인 선이야. 되겠지? 그리고 방향은 n에서 s로 가며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고 촘촘할수록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을 알 수가 있다. 자, 단위 면적당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자기력 세기를 말해준다. 자기장 세기를 말해준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를 알아둔 상태에서 오늘 할 것은 이제 뭐냐? 전자기유도라고 했죠. 전자기유도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전자기유도가 뭐야? 통합과학 2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전자기유도라는 것은 뭐다?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코일 이렇게 표현할게.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즉 뭐예요? 자기의 변화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현상. 이게 전자기 유도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유도 전류라고 부르고, 따라서 전자기 유도는 뭐가 되는 거야? 보통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표현을 많이 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발전기의 원리라고 하지. 발전기 원리. 요거는 통합과학스러운 내용이죠. 운동에너지가 꼭 운동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 그냥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운동에너지, 즉 자석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다.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라고도 한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좀 중등이나 통합과학스러운 내용이고, 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검유계가 있어. 그래서 밑에가 A점, B점이 있고, 여기에 자석이 N극이 다가온다라고 해보자. N극이 다가온다. 그리고 여기에 또 검유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A점, B점. A점, B점은 안 써도 되겠다. 나는 쓴 김에 쓸게. 이렇게 있을 때 N게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뭐 다 까먹었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이게 해년마다 나와. 중2 때부터는 통합과에서 한 번씩 봤었잖아. 그지? 그래서 N극이 다가오는 경우, N극이 멀어지는 경우, S극이 다가오는 경우, S극이 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 자, 이때 흐르는 전류의 색이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얘기하면 돼. 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N극이 다가와요. 근데 여기에 전류가 왜 흐르느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주변의 자기장 변화에 반응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이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서 반응해. 이 변화를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거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어떤 식으로 거부하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직선도선이나 원형도선이나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해요. 목적이 뭐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그럼 N극이 다가오면은 어떤 자기력선이 다가오니? 아래로 내리꽂는 이러한 자기력선이 다가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야? 이 코일 내부를, 단면 내부를 통과하는 아래 방향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잖아. 얘는 싫어. 그게 방해해야 돼, 돌이켜야 돼, 무마시켜야 돼, 거부해야 돼, 밀어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N극이 다가오면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걸 밀어내는 위쪽 방향을 만들고 싶어. 엄지를 위로 찍어, 내 손가락을 감아.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전류가 위로 엄지를 찍으면 이렇게 감기니까 이렇게 감기는 전류, 이렇게 감기는 전류,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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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른다.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흐른다. 되시겠지?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반대로 하면 돼. N극이 다가오잖아. N극이 멀어질 때 어떻게 하겠어? 여기를 지나는 자기력 선 개수가 줄어들겠지. 점점 줄어드니까 뭘 해? 야, 줄어들지 말라고 그 줄어든 방향을 만들어줘. 나라도 만들어줄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이때랑은 반대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흐르겠죠. 자, N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다가올 때 당연히 반대겠죠? 그럼 얘랑 반대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S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멀어질 때 반대일 테니까 이렇게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사실 쉽게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N극이 다가오잖아. 싫잖아. 그럼 나는 여기다 무슨 극을 만들고 싶을까? N극. 거부하고 싶으면 N극을 만들겠지?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이렇게 감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되겠지? N극이 멀어진다. 나는 싫어. 안 멀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무슨 극을 만들까? S. 그래서 이렇게 엄지를 찍고 전류 방향 찾아주면 돼. 여기는 S가 다가오네. 싫어. 뭘 만들어? S.
그래서 이렇게 찍고 전류 방향 감아서 찾아주시면 돼. 여기도 S가 멀어지네. 가지 말라고 N극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찍고 전류 방향 찾아주시면 돼. 이 둘은 전류의 방향이 같아. N극이 멀어진 상황과 S극이 다가온 상황은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의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 얘는 멀어지는 걸 당기려는 인력. 얘는 인력. 얘는 청력. 왜? 다가오는 거 싫거든. 얘도 다가오는 거 싫거든. 청력. 얘는 멀어진 거 싫거든. 인력. 까지가 통합과까지가 배운 내용이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뭘 추가할 거냐면은 계산적인 것을 추가할 거야. 계산적인 것. 지금부터.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뭐가 궁금했냐면 지금까지는 전류가 흐르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전압.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했어. 지금까지는 패러데이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때? 여기 어디에도 건전지나 전압 같은 것은 없어요. 근데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자석의 이동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건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력 손속의 변화가 건전지 역할, 즉 전압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지. 이 자석의 운동은 몇 볼트에 해당하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원래 전압 때문에, 전전지 때문에, 볼트 때문에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데도 생기니까 뭘 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 자석의 이동, 다시 말해 이러한 자기력 손속의 변화는 몇 볼트에 해당하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양적으로 고찰을 해봤어.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패러데이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뭐다?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세기, 크기라고 할게. 크기 측정. 이 측정에서 정립한 것이 패러데이의 법칙이야. 그럼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은 뭐냐? 유도기전력. 유도기전력은 어쨌든 자기력 손속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력 손속의 변화가 전압을 만들어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할게. 자기력 손속 변화에 의한 전압. 그러니까 전압과 같은 개념입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기전력이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 같지만 그냥 뭐야? 전압이야, 전압. 단위도 볼트를 똑같이 써요. 기호만 다르겠어. 우리가 저 오메 법칙 할 때 전압을 V로 표현했고 전류를 I로 표현했고 저항을 R로 표현했어. 그지? 자, 근데 얘는 V 대신에 다른 걸 쓸 뿐 전압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볼트를 씁니다. 단위로는. 되시겠어? 크기를 측정했다. 자기력 손속 변화가 어떠한 몇의 전압을 만들어주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측정한 결과 어떤 결과가 얻어졌냐면 이 전압은 자석이 천천히 움직일 때랑 세게 움직일 때가 다르더라. 라는 거. 그리고 코일의 감은 개수에 따라 다르더라. 아무래도 코일을 한 번만, 두 번만 감아놨을 때에 비해서 여러 번 감아놨을 때 어떻겠어? 자, 얘는 이 한 단면, 이 두 단면, 두 개의 단면만이 뭘 겪어? 자기력 손속 변화를 겪어. 자석이 다가올 때. 근데 여기서는 여기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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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 이 단면들이 다 뭘 겪어? N극이 다가올 때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 개수의 변화를 겪어. 이들이 모두가 겪는 거랑 얘 두 개만 겪는 거랑은 반드시 크기의 차이가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뭐에 비례하더라? 자기력,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유도기전력은 뭐에 비례하더라?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또 뭐에 비례하더라? 변화 속도. 자기력 손속의 변화 속도에 비례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공식을 세우게 되었냐? 입실론, 유도기전력은 뭐에 비례하더라? 가문수 곱하기
시간당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 자, 이건 안 써도 되겠지? 이거는 뭐야? 가문수에 비례하고 변화 속도에 비례하더라.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리고 얘를 쓱 뭘로 바꿔줘? 등식으로 바꿔줘. 비례한다는 것까지 알아냈는데 단위를 맞춰보니까 이 크기가 비례하더라. 그래서 유도기준력 밑에다가 크기라고만 쓸게. 크기.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게 절대값을 지워줄게. 절대값. 왜냐면 이 뒤에 쓸 법칙이 부호를 또다시 결정해 줄 거거든.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은 뭐다? 전자기의 유도에 의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측정했다. 따라서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어떤 전압을 만들어주는 걸까를 크기를 측정해 보니까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변하는 속도에 비례하더라. 정비례하더라. 제곱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례하더라. 그래서 저러한 상관관계를 알아내게 된 거야. 단위는 뭐야? 단위도 한번 정리를 할게. 얘 단위는 전압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단위 뭐겠어? 볼트. 볼트. 가문수는 그냥 수야, 수. 오케이? 얘는 단위가 없는 거야. 개수니까 그냥 숫자야, 숫자. 얘는 뭐가 되겠어? 시간이니까 세컨드.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자기력 선속이니까 그 뭐였어? 웨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러고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렌츠야. 렌츠의 법칙. 근데 숟가락을 얹었다기에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한 거 있잖아. 거부하는 방이다, 방해하는 방이다, 밀어내는 방이다, 되돌리는 방이다.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렌츠가 한 거야. 저 사람은 양에 대한 걸 먼저 얘기했어, 패러데이가. 근데 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가만 보니 어때? 변화를 거부하는, 방해하는, 반대하는,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은근슬쩍 여기 사이에다 무엇을 끼워 넣는 역할을 한다? 렌츠의 법칙은, 자, 렌츠의 법칙 이렇게 쓸게요. 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기력 선속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다. 이걸 알아낸 거야. 반대라는 걸 알아낸 거지. 방향이 반대다.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기력 선속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다. 거부한다, 방해한다, 되돌린다. 이런 방향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얘는 요것을 어떻게 변화시킨 겁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만 갖다 붙인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유도기전력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렌츠의 법칙이지. 반대되는 방향이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결론인 이 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관계는 패러데이가 밝히고 방향은 렌츠가 밝혀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자기력 선속의 변화, 자석의 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압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식이 밝혀진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자기력 선속,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유도기전력. 그래서 이 식을 살짝만 변형시켜 볼게. 이 식을 변형을 시켜볼 거야.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할게. 가문수 1. 가문수 1이라는 것은 뭔 얘기일까? 그냥 이런 원형 도선이거나 사각형 도선 이런 게 가문수 1이야. 가문수 1. 가문수 1인 도선들이야. 그래서 가문수 1, 즉 N일 1 넣고 그 다음에 이 파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 아까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다 너네. 자기장 세기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면적당 자기력 선속이야. 기억나지?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당 자기력 선속에 비례한다. 크기가 같다 그랬어. 그럼 뭐야? 자기력 선속 개수는 어떻게 따져?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자기력 선속 대신에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으로 바꿔줘.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해요? 입실론.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그리스 문자야. 입실론은 마이너스 가문수 1이니까 1로 바꿔주시고
델타 T분의 뭐? 델타 BS.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시간 왜 바꿨나요? 자,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 봐봐.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케이스 1. 어떤 경우? 만약에 균일한 자기장이 제공될 경우, 자기장이 안 바뀔 경우. 그래서 일정한, 균일하고 그리고 일정한 자기장. 자, 요 경우에는 저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요 경우에는 저식을 입실론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누가 상수가 되는 거야? 일정한 자기장이면. 여기서 이 문자 중에서 누가 상수가 되는 거야? B가 상수가 되는 거지? B는 그냥 밖으로 꺼내버리고 델타 면적. 그래서 얘는 뭐다? 시간당 면적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쓰기 전에 미안. 케이스 두 번째 쓰기 전에 요거의 예시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예시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기장이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이런 경우. 균일한 자기장이야. 균일한 자기장인데 여기에 도선이 요렇게 되어 있다가 점점 크기가 커진대. 점점 크기가 커진대요. 이렇게. 이런 문제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면적이 확장돼서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많아지는 이런 케이스. 뭐야? 자기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누가가 늘어난 거야? 면적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하는 케이스. 이럴 때 이 식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 내부로 누가 진입할 때, 도선이 진입할 때, 이런 회로가 진입할 때, 얘가 이렇게 진입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전혀 없었잖아. 근데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생기게 됐네. 얼만큼? 요만큼씩 생기게 되네. 시간이 더 흐르면은 요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예 쏙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변화에 해당되겠지.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도 변화에 해당되겠지. 이 일련의 과정 동안 어떻게 돼? 자기장 내부에 있는 면적이 변화해. 얘 면적은 변화하지 않고 자기장도 변화하지 않지만 뭐가 변화해? 얘가 이동함에 따라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로선이 통과하는 면적 변화. 따라서 이번에도 이게 생기는 거야. 저 두 가지 케이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얘는 거의 안 나와. 얘는 그리고 문제는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야. 자기장의 영역 내로 이제 도선이 들락날락 거릴 때 쭉 이동하면서 진입했다가 빠져나오고 요럴 때 진입할 때와 빠져나갈 때 이때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 케이스 1. 자, 두 번째 케이스 2. 이건 누가 일정할 때? 면적이 일정할 때. 자, 면적이 일정하면 저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S값이 일정해지는 거잖아. S가 상수가 돼.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누구? 델타 B가 되는 거지. S가 일정한 값이 되면서. 되겠죠? 면적이 일정해서 자기장 세기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경우야. 이럴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도선이 들어있어요. 도선이 들어있대. 근데 이제부터 뭘 시키냐? 그래프를 너희들한테 함께 해줄 거야. 그래프를. 옆에다가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 그래프를 줄 거야.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를 줄 거야. 여기 변화가 자기장이 있으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를 줄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처음 듣는 학생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X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내가 다 표현한 거예요. 귀찮아서 다 X로 했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근데 나는 그냥 일단 이 설명할 때는 X로 다 했습니다. 이거 뭔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 전기력선에서도 얘기했어요. 저 X 표시는 뭐냐면 화살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화살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화살이 내 눈을 향해서 다가오는 장면을 볼 때랑
나로부터 떠날 때를 보는 장면. 요 볼 때 화살 뒷분이 어떻게 보여? 이 화살 깃 때문에 X로 보여. 어떻게 보여? 화살 촉 때문에 이렇게 보여. 이걸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나로부터 멀어지는, 종이로 들어가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X로 표현하고, 내 눈으로 다가오는, 칠판에서 나오는, 지면에서 나오는, 종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한다. 되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떤 경우? 면적이 일정한데 뭐가 변하는 경우? 자기장 세기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자기장 세기가 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뭐 일정했다 이런 그래프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다?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 세기 변화를 그래프로 주는 경우. 이렇게 그때는 요거를 쓰면 된다. 참고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슨 역할을 할까? 기울기가 요 역할을 해요. 요 역할. 왜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항상 뭘 주의하라 그랬지?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 보라 그랬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자기장의 세기야. 그지? 그럼 기울기가 뭘 의미해요? 기울기가 시간 변화량 분의 자기장 변화량을 의미해. 바로 요거지. 시간 변화량 분의 자기장 변화량. 얘의 기울기가 그것도 뭐야? 시간 변화량 분의 자기장의 변화량. 얘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요 값을 의미한다. 즉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유도되는 전류는 유도 기전력은 뭐에 비례한다? 기울기에 비례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변화가 없는 구간 있잖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구간? 이때는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흐르겠죠. 이때 전류가 흐르겠지. 이때 전류가 흐르겠지. 더 가파르네? 여기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겠죠. 여기 전류는 약하게 흐르겠지. 여기 전류는 안 흐르겠죠. 이때. 그리고 이때와 이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겠죠. 그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유도기전력인데 왜 전류 얘기를 자꾸 하나요? 어차피 유도기전력에 뭐가 비례할 거니까. 어차피 유도기전력에 전류가 비례할 거니까. 어차피 요거에 전류가 비례할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죠. 방향이나 크기는 똑같이 보셔도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압의 전류가 비례할 테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막바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는 이제 파동과 빛 이런 걸로 나아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다루는 자기에서 핵심 이슈는 사실 요 문제야. 그 앞에 내용들은 있잖아. 전류에 대한 자기작용 그것도 문제가 좀 자 크게 어려운 파트는 두 파트에 자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요것들 확인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이 문제 가지고 이 변화량에 의해서 전류 변화 알아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야.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문제 좀 풀어봅시다.
교재 문제로 조금 보자. 양홍원 보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엔간하면 완자도 가져오자. 만약에 무거우면 내가 학생용 PDF 보내줄 테니까 얘기하고 종이에 푸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져오고. 왜냐면 우리가 방학 때 같이 개념 나갔었는데 그때 역학만 나갔었어. 그래서 아마 완자 파트가 비어있을 거고, 완자가 기본 개념 문제로는 되게 좋아.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완자에. 그래서 그것만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아마 또 연수, 송도, 해송은 완자로 해도 충분할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우리 기본 개념 문제 연습할 때는 완자 교재가 좋기 때문에 완자도 같이 가져오세요. 우리 교재 가져올 때. 거긴 아마 안 풀려 있을 테니까. 자, 일단은 문제를 볼게요. 몇 페이지를 피시느냐? 잠시만. 쭉쭉쭉쭉. 자, 일단 개념부터 볼게. 191페이지 펴봐. 아, 소리 잠깐만. 페이지가 다르지? 왜 이래? 먹통이다. 됐다. 잠시만 좀 찾고요. 어디 갔지? 여기 또 안 받아놨나? 여기 있다. 응, 119페이지. 자, 일단 개념 문제도 조금 볼게요. 여기서 개념 문제는 거의 통합과학 문제긴 한데 수준이. 자, 2번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 119페이지 2번. 그림은 그냥 말로 같이 하자. 그림은 검유계를 연결한 솔리노이드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했다 멀리 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석을 가까이 했다 멀리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n극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니까 유도기 전력의 방향이 계속 바뀔 거고 전류의 방향이 바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겨? 마치 교류가 생겨. 참고로 요거 뭔 줄 알지? 회로기호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뭐 의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얘기해, 전지. 그러면은 얘는 뭐야? 직류전원이야. 요거는 뭐 의미할까? 교류라고 해요. 교류가 뭐예요? 계속해서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전압. 이것을 교류라고 해. 오케이? 태극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태극 문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발전기에서 발전기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N극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다 뭘 달아? 프로펠러를 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 회전하겠지. 회전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쪽에 발전기가 있으면 이 발전기 내에서 요게 회전해. 회전하면서 뭘 만들어내?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자, 얘가 지금 여기 우리 통합과학 2 내용이에요. 이렇게 흘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도선이 위치해 있을 때 이 자기장은 여기 내부를 통과하지 못해. 왜? 평행하니까. 이렇게 누워 있잖아. 지금 요 자기장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얘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는 통과할 수 있게 되지. 회전하기 시작하면 통과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 프로펠러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 얘가 이제 코일의 단면이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할 때, 그럼 점점 여기를 통과하는 게 많아질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이렇게 똑바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 여기를 통과하는 선의 개수가 점점 많아질 거야. 요거에 의해서 뭐가 생겨?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야? 면적을 통과하는 뭐가 달라질수록, 자기선속이 달라질수록, 자기력 선속이 달라질수록 유도기 전류가 생기고 전류가 생긴다 그랬지. 얘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개수가 달라져서 전류가 흐를 거고, 그 전류가 여기 저장되는 것이 바로 뭐야? 발전기의 원리였어. 기억나시죠? 이게 발전기의 원리야. 자, 이때 얘가 회전하면서 각도가 선형적이지 않아. 무슨 말이냐? 똑같은 각도가 변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랑 여기서 이만큼 변할 때는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각도 변하더라도 이렇게 회전할 때는 어때요? 추가된 면적이 얼만큼이야? 자기선속이 지나갈 수 있는 면적이 이만큼 추가되죠? 그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같은 각도가 변했더라도 추가되는 면적이 얼마밖에 안 돼? 이만큼밖에 안 돼. 누가 커요? 얘가 크지. 그러니까 얘가 회전함에 따라서 아무리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더라도 각도에 따라, 현재 각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면적이 어때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 그리고 또 90도를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얘가 면적이 증가했지만 이 다음 순간 회전하면서부터 면적이 다시 어떻게 하기 시작해? 감소하기 시작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전으로 인해서 수집되는 전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 그래? 교류전류라 그래. 교류전류. 방향과 크기가 바뀌는 것.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발전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는 다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회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생산되는 전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공급되는 것도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이걸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 통합과학 때 배웠던, 이번에 통합과학 때 배웠던 뭐? 다이오드를 쓰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쓰는 거잖아. 되시겠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자석을 왔다 갔다 해. 이번 문제에서 이렇게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바로 뭘 만드는 과정이야? 교류전류를 만드는 과정이야. 자, 기억. 솔레노이드를 자석에 가까이 할 때 검유계 바늘이 움직인다. 당연하겠죠. 니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유계 바늘의 회전각이 커진다. 당연하겠고. 디귿. 솔레노이드에서 자석을 멀리 할 때는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지. 가까이 할 때도 그렇고 멀리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움직이겠지.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겠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같은 문제. 3번 같은 문제 유형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거기는 입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이걸 평면으로 그려볼게요. 평면. 자, 일단 디귿자 도선이 있어요. 그죠? 디귿자 도선. 그지? 거기 디귿자 도선이 있고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어? 금속 막대가 놓여 있어. 금속 막대가 그 위에. 금속 막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 할게. 지금부터 잘 봐.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자주 나올 텐데, 자, 밑에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이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나는 내 눈으로 자기장이 들어오지. 그지? 자, 위에가 S고 밑에가 N이야. 여기가 S고 저 바닥이 N이야. 그럼 자기는 어디로 올라? 자기장은 이렇게.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잖아. 그지? 내가 자기장을 표시해 볼게. 자기장은 어떻게 표시된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돼.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표시되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도선을 어느 쪽으로 운동시킨대? 오른쪽으로 운동시킨대. 도선을 오른쪽으로 운동시킨다 이거야. 얘를 이렇게 운동시킨대. 도선을.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기니?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도선에, 자, 홍원이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해. 괜찮아? 자, 이 도선 안에 그러니까 사실 한 개짜리 코일인 거, 한 겹짜리 코일인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의 폐회로니까 한 겹짜리 N이 1인 코일이나 마찬가지야, 이 녀석은. 그지? 그래서 여기 내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몇 개였어? 9개였어. 근데 얘가 이동해서 여기까지 옮겨졌다 쳐봐. 얘가 이동해서 여기까지 옮겨졌다 쳐봐. 그러면 여기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몇 개가 추가됐어? 6개가 추가됐지. 증가했네.
그지? 얘가 이동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점차 자기 선속이 증가했네. 한 겹짜리 코일에. 그럼 뭐가 생기겠어? 유도전류가 생기겠지. 유도기전력이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니까 이 이동이 뭘 만들어낸 거야? 전류를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요 유형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자. 얘들아, 교재 보지 말고 요거 한번 봐보자. 자, 나오는 방향이야. 내가 얘를 이렇게 이동시켰어. 그럼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A에서 B인지 B에서 A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뭐가 생겼어? 나오는 게 생겼어. 근데 유도전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방향이 반대다. 변화를 거부한다. 변화를 반대한다. 변화를 돌이키려고 한다. 그지? 그럼 뭐가 생겼어? 나오는 게 생겼으니까 얘는 뭘 만들고 싶을까? 들어가는 걸 만들고 싶겠지. 그지? 들어가는 걸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게 만들어져.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흐르겠지.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이야. 따라서 도선을 이렇게 이동시키니까 유도전류는 여기서 아래로 여기서 위로 흘렀어. 만약에 도선을 안쪽으로 민다면 뭐가 줄어들어? 나오려는 자기선속이 줄어들어. 얘는 뭘 하고 싶을까? 왜 줄어들어? 내가 만들래. 만들 거야. 변화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흐르겠지. 따라서 이 막대 금속 막대를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달라지고 자기선속의 변화에 따라서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고. 오케이?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아까 그런 유형도 있지만 막대를 이동시켜서 유도전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손을 이렇게 해봐. 자, 먼저 왼손 이렇게 해봐. 왼손 이게 뭐냐? 우리가 아까 내가 수업 시간 처음에 얘기했었던 요 손바닥,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어요? 전류, 자기장, 힘이었어. 앞으로는 요걸 안 쓸 거야. 이건 중딩용이야. 가장 쉽게 표현한 거. 앞으로 뭘 쓸 거냐? 왼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쓸 겁니다. 왼손으로 이 모양을 다 세 개가 수직이죠, 서로. 그지? 삼수선이지.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FBI. FBI 뭔지 알아? FBI 뭐야? 그지? 미 무슨 연방수사국인가? 그렇잖아. 그지? FBI. F 뭐겠어? 뭘 말하는 거겠어? 힘. B는 뭘까? 오늘 배웠지? 자기장. I는 뭘까? 전류. 그래서 이 세 개는 뭐냐?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렸던 말굽자석 기억나요? 말굽자석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연결한다? 전류가 흐르는 금속 막대를 연결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이게 I야. 자기장은 이 아래쪽이야. 이게 B야. 그럼 어떻게 돼? FBI 해보는 거야. 자, BI. B 어느 쪽? 아래쪽. I 어느 쪽? 저쪽. 그럼 힘 어디? 바깥에. 그래서 힘이 어디로 간다? 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거 찾는 거야. 똑같아요. 자, 여기서 어떤 거였어? FBI였어. 확인시켜보자. F. 얘 F가 위쪽이잖아? 그러면 F. 그지? B 어느 쪽? FB니까 B는 아래쪽. 그래서 F, B, I. 맞지? 방향 맞지? F, B, I. 그래서 이제부터 왼손으로 한다. 왜? 오른손은 따로 쓸 때가 있어. 자, 왼손 뭐라고? FBI.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거는 뭘까? 얘는 그 반대입니다. VBI야. 자, BI는 똑같아. BI는 똑같아. 엄지만 달라져. 여기서는 F였죠? 오른손은 V야. 자, 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야. FBI가. VBI는 뭐냐? 자, 자기장 내에서 도선이 이동할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야. 자기장 내에서 V면 뭐야? 보통 우리가 지금 전압할 때 라지 V를 쓰는데 그거 대신에 움직임이라고 해. 헷갈리면 움직임이라고 해도 돼. 이동이라고 해도 돼. 이동 BI라고 해도 되는데 그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VBI라고 하는 건데 V는 뭐야? 이동이야, 이동. 자기장 내에서 금속 막대, 즉 도선이 이동할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야. 되겠죠?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방향이 반대다. BI잖아? BI를 겹쳐봐. 그러면 F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B랑 I를 겹쳐놓으면은 움직임 방향, 힘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은 반대다. 되겠어요? 자, 뭐라고? FBI. 뭐다?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요거는 뭐다? VBI.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도선이 이동하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다. 자, 내가 방금은 얘가 이동하면서 증가하는 자기력 선속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했지만 이제 이걸로 한번 결정해보자. 뭐가 있어? 우리가 힘을 찾는 게 아니잖아. 뭘 찾는 거야? 움직임에 의한 전류의 방향을 찾을 거지. 자, 엄지가 V지.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 V. 자기장 어느 쪽이야? 나오는 방향이네. B. I 어느 쪽이야? 아래쪽. 그래서 아래쪽이야. 되겠죠? 요거로 찾으면 돼. 이것은 사실 너네가 나중에 통합과학 수능도 볼 거잖아. 통합과학 할 때도 유용해요. 통합과학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 방금 그렸던 그림으로 우리가 너네가 지난번에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쉽게 나오면 이런 건 안 했겠지만 아까 그렸던 그림이야. 나온 학교들도 좀 있었을 거야. S극, N극. 지금 나 뭐 그랬는지 알지? 이 그림 많이 봤죠 너희들? 그래서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발전기의 원리 할 때 혹은 발전기의 원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전류가 흘려볼게. 전류를 흘려볼게. 전류가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이 도선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여기 플러스니까 이렇게 흐르겠지. 요게 B고 요게 I야. 그러면은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니까 뭘 써? 왼손 FBI를 쓴다. 자, B 어느 방향? 이 방향. I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 힘 어느 방향? 위쪽 방향.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얘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B 어느 방향? 이 방향. 전류 어느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힘 어느 잠깐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FBI. B 어느 방향? 요 방향. 전류가 내가 이거 잘못했나? B, I, 힘. 맞는데 여기도 B. B가 바뀌는구나. 바보 같은. 자, B. 이렇게 돌아가면 B가 바뀌어버리죠? B. I 들어가는 방향. 힘 어느 방향? 아래 방향. 그죠? 저희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얘가 회전하는 방향 구할 때도 유용해. 자, 반대로 이번엔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얘를 프로펠러로 강제 이동시킬 때, 강제 회전시킬 때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어떻게 전류가 만들어지느냐, 그거 해보자. 자, 프로펠러로 회전시킬 거야. 프로펠러로 회전시켜보자. 얘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은 이렇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른손이야. 오른손. 자, VBI야. 움직임 자기장 전류 방향이야. 자,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 어디로 움직여? 위로 움직여. 움직임 어디? 윗방향. 자기장 어느 방향? 오른쪽. 그럼 전류 어디로 흘러? 안쪽으로 흘러.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할 때 전류는 이쪽으로 유도되게 됩니다. 전류는 이쪽으로 유도되게 됩니다. 이거 찾을 때도 쓰실 수 있어. FBI, VBI. 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 찾을 때는 두 가지 방식 다 잘하면 좋아. 얘가 나오는 게 증가하네.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얘는 나오는 걸 없애주고 싶겠네.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지. 해서 찾아줄 수도 있지만 이걸로 V, B, I 이렇게 찾아주셔도 좋다. 되시겠어? 요거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쉽게 나온 학교에서 안 나올 텐데 마지막으로 요 유형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자, 요 식 있지? 이 식.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자. 입실로는 뭐야? 마이너스 n인데, 자, 얘는 한 겹짜리죠. 한 겹짜리니까 n에 뭐가 들어가야 돼? 1. n은 1이야. 자,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일정한 거죠. 그럼 어떤 식을 써야 돼?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얘를 상수 취급. 변화는 누구만 변화해? 면적만 변화해. 그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델타 t분의 델타 면적 곱하기 상수 자기장.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때 요 속력을 내가 V라고 한번 해보자. V. 오케이? 이 속력을 V라고 하면 이 증가한 면적을 V와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왜? 봐봐. 내가 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 이 도선의 금속 막대 길이를 L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되니? V 곱하기 L이 돼. 시간당 늘어나는 면적은 V 곱하기 L이 돼. 왜? 봐봐.
자, 요 길이가 뭐가 되니? V라는 속도로 T라는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 V라는 속도로 T라는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가 바로 여기가 되지. 그럼 면적은 몇이 돼요? 세로는 얼마? L. 그러니까 면적 변화야. 여기 면적 변화. 면적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은 세로는 L이야. 가로가 얼마야? V라는 속도로 델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거 두 개 곱한 게 면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증가한 면적은 어떻게 표현된다? 도선 막대의 길이, 금속 막대의 길이 곱하기 증가한 것. 증가한 밑변. 그래서 어떻게 된다? V 곱하기 델타 T가 된다. 요거를 여기다 넣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시기?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S 자리에 뭘 넣어? LV 델타 T. 오케이? LV라고 쓸게. LV 델타 T 하고 뒤에 B 붙고. 그럼 뭐가 되니? 델타 T와 델타 T가 사라지죠. 그럼 뭐가 남아? 마이너스 B LV.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운다? 브라보. 이렇게 외웁니다. 오케이? 어떨 때 쓰는 거라고? 어떨 때 쓰는 거다? 디귿자 도선에서 금속 막대가 이동할 때 자기장과 이동 속도와 도선 막대의 길이, 금속 막대의 길이 가지고 쓸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유도기 전력은 뭐다? 마이너스 브라보다. 마이너스는 굳이 안 써도 돼. 너희가 방향만 인지해 주시면, 아까 전에 오른손 BLV 있지? 이걸로 방향만 찾아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자, 크기만 브라보다. 자기장 세기 곱하기 금속 막대의 길이 곱하기 금속 막대 이동 속도. 그래서 쉽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안 갈 거고,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이 정도가 등장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우리가 방금 풀다 말았던 3번 문제는 여기까지 유도하진 않을 거야. 보통 개념 문제일 겁니다. 방향만 물어보면. 한번 같이 볼게요. 3번에. 그림은 자기장 속에 놓여있는 도선의 디귿자 모양의 도체 레일 위에서 직선 도선을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직선 도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도선의 유도 전류가 당연히 흐르겠고, 직선 도선을 움직이는 동안 힘이 필요하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내가 얘기 안 해줬는데 맞을까 틀릴까? 생각해봐. 도선을 움직일 때 힘이 필요하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일정한 속력이라는 얘기는 안 돼 있네. 보통 일정한 속력이에요. 자, 이 속력으로 움직일 때 내가 힘이 들까 안 들까? 자, 생각해봐. 전류가 흘렀지. 전류가 흐르면 그때부터는 또 뭐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얘도 적용할 수 있게 돼. 가만히 있으면 둘 다 얘기할 필요 없어. 둘 다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움직이는 순간 뭐가 생겨? V, B, I가 생기잖아. I가 생겨버렸네? B가 있는 공간에 I가 생겨버렸네? 그럼 뭐가 등장해? BIF가 등장해. 그지? 자, B가 있는 공간에 I가 생겨버렸네? 그럼 힘 어디로 받아? 이쪽으로 받는 거야. B가 있는 공간에 I가 생겨버렸잖아. 힘 어디로 받아? 이거로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당기는 바람에 뭐가 생긴 거야? 거부하는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같은 맥락이야. 유도 전류는 뭐다?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이지. 내가 얘를 당겼으면 갑자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만히 누워있어서 이 무게만큼만 내가 이동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당겨보니까 어때? 뭔가 짱짱한 힘이 생기네. 얘가 이렇게 늘어나려는 걸 방해하네.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네. 이런 힘이 느껴질 거야. 너희가 해본 적은 없지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도 했던 거야. 이거 방향 반대라는 거. 자, 먼저 뭐가 생겨? V, B, I에 의해서 I가 생기잖아? 그럼 B, I에 의해서 F도 생겨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걸 거부하는 힘도 함께 생깁니다. 되시겠죠? 알겠어? 대충 얼추 이해가 되지? 얘 움직이려면 공짜로는 안 돼요. 왜 그래?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이 세상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내가 얘를 이동시켜서 뭘 만들었어? 전기를 만들었잖아.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내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되겠어? 나의 힘이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지. 되시겠니? 그래서 그러면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직선 도선이 움직이는 동안 힘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디귿. 직선 도선을 왼쪽으로 움직여 레일과 도선이 맞는 사각형의 면적이 감소할 때는 이때도 유도 전류가 흐르죠. 다만 당길 때에 비해서 반대 방향이 될 뿐이지. 흐르는 방향이. 되시겠죠? 자, 넘어가서 자, 15번도 한번 보자. 15번. 이것도 개념 문제예요. 양은 없어. BLV 이런 건 안 나오고. 15번. 방금이랑 비슷한 거지. 자, 한번은 방향 측정해 볼까? 감기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기는 걸로 생각해. 이번에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저항이 있고요.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금속 막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감기는 걸 생각해보면 얘를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뭐가 생겨? 면적 안에 들어가는 방향이 추가되고 있지? 얘는 뭐 하고 싶어? 나오는 걸 만들고 싶어 해. 이렇게 감기니까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돼. 내가 알려준 VBI로 검증해보자. V 어느 쪽? 이쪽. B 어느 쪽? 이쪽. 전류 어느 쪽? 위쪽. 맞죠? 그지? 그래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A, B, C, D 방향으로 흐른다. 전류는. 그래서 CRD냐? 그럼 기억 맞게 되겠죠. A, B, C, D니까 CRD가 맞죠. 디귿.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자,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뭔 값이 일정해요? 요 V 값이 일정해. 자기장 일정하고 막대 길이 일정하고 이 V 값이 일정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값 통째로 일정하니까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거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그럼 전류도 일정한 거예요. 되시겠지? 자, 디귿. 직선 도선의 속력을 증가시키면 전류의 세기도 증가한다. 그렇겠죠. 뭘 증가시키는 거야? 이 V 값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당연히 전류 증가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살짝 난이도를 올려봅시다. 쭉 넘어가서 자기장 그래프 안 나오나? 자기장 그래프 하나 해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나중에 완자에 있을 테니까 완자로 보도록 하고, 그러면 자기장 그래프 유형 말고 자 127페이지에 38번 보자. 127페이지 38번.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간 겁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이게 뭐야 싶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으세요. 내가 그리는 동안. 잠시만. 여보세요? 네, 몇 층 수업이에요? 5층이지. 5층이요? 101호. 네. 자, 균일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네. 처음에도 1cm/s고 나중에도 1cm/s고 요거 한 변의 길이는 2cm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영역은 들어가는 비제로, 2번 영역도 들어가는 비제로, 3번 영역은 나오는 비제로의 자기장이 흐르고 있고 1cm/s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심 위치가 처음에 0에서 5, 10, 15, 20까지 쭉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동안 일정한 속력입니다. 이때 기억니 디귿을 풀어라고 했는데, 자, 기억니 디귿에 아마 유도전류에 대한 것만 3번 다 묻고 있지? 그럼 우리는 유도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얘가 몇 초 동안 이동할까? 처음에 0초일 때가 여기야. 그러면은 20초가 흐르면 여기 위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 영역을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1초가 더 흘러야 돼. 그래서 몇 초까지? 여기서 0초, 5초, 10초, 15초, 20초하고 1초 더 있어야 여기 2cm 중에서 1cm가 마저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총 21초까지입니다. 시간에 따른 전류를 볼 건데, 시간에 따른 전류를 이렇게 볼 건데, 전류니까 뭐 암페어겠지. 그럼 중요하지 않고, 자, 21초까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뀌는 건 언제지? 얘들아 집중해.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자, 여기서 이 공간에 진입하기 전에는 전류가 흐를 일이 있어, 없어? 유도전류가 유도될 일이 없어. 아직 자기장을 겪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깔짝 들어가는 순간부터 즉시 무엇을 경험해? 유도전류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완전히 진입할 때까지. 완전히 진입할 때까지는
여기서 요 사이에 여기서 이때부터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몇 초까지? 6초까지. 0초에서 4초부터 6초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4초부터 6초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요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이렇게 중구난방 위아래로 이동하고 좌우로 이동하고 어떻게 이동하든 간에 얘가 밖으로 삐져나가지만 않으면 언제나 이 내부의 영역은 이 면적은 어떤 거야? 일정한 거야. 자기장은 어떤 거야? 일정한 거야. 그지? 얘가 밖으로 어디 나가지만 않으면 면적과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유도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요 내부에서는 여기까지 이 상황에 올 때까지는 유도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다 들어오고 나서는.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에 9초가 흘렀을 때까지. 여기 닿는 순간이 9초잖아. 9초까지는 어때요? 이동해도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9초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0에서 4초까지 안 흐르고 6에서 9초까지 안 흘러요. 그지? 흐르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그릴게. 자, 그리고 또 언제까지 흘러? 9초부터 완전히 통과하는 11초까지는 안 흐를 거야. 흐를 거야. 흐르다가 다시 11초에서 요때까지 14초까지는 또 어때요? 안 흘러. 그래서 14초부터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16초까지는 또 흘러요. 또 19초까지는 안 흘러. 그러다가 19초부터 흐르다가 이제 빠져나가면 안 흐르게 되는 거지. 21초부터 안 흐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안 흐르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세 군데서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초에서 14초도 안 흐릅니다. 9초에서 11초까지 흐르다가 11초에서 14초까지 또다시 안 흐르게 되죠. 그리고 14초에서 16초까지 또 흐르다가 16초에서 19초까지 안 흐르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4초, 6초 사이, 9초, 11초 사이, 14, 16, 19, 21. 즉 어떤 상황들? 공간을 갈아타는 상황. 영역을 갈아타는 상황. 영역을 갈아타는 상황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 흐르는 전류의 양을 내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 거야. 되시겠죠? 자, 집중. 자, 여기선 일단 B0네요. 내 B0 변화할 때 유도되는 전류를 I0라고 내가 마음대로 정할게. 그지? 그래서 요 밖에는 그 자기장이 0이에요. 0에서 어떻게 변해? B0로 변해. 이 B0만큼 변할 때 흐르는 유도전류를 I0라고 할게.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방향. 자, 뭐가 생기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생기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싶어? 이 도선 어떻게 하고 싶어? 나오는 걸 만들고 싶어. 뭐 어디로 감겨? 이렇게 감겨. 반시계를 마이너스라고 할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I0. 마이너스 I0만큼 생길 겁니다. 그지? 그리고 9초에서 11초. 9초에서 11초까지 이동할 때는 변화가 있는 듯 했으나 사실 어때요? 들어가는 B0. 사실상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영역 구분만 해놨지 사실상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 쭉 변화가 없어. 그래서 9초, 11초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14, 16은 몇이 변했어? 몇이 변한 거야? 수치로 보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는 들어가는 거고 얘는 나오는 거야. 몇이 변한 걸까? 빨리 대답해줘. 몇이 변한 셈일까? 자기장의 세기가 2B0가 변한 셈이지. 그지? 들어가는 B0였다가 나오는 B0가 됐으니까 2B0가 변한 셈이야. 되겠죠? 그럼 B0 변할 때 얼마였어? 유도전류가 I0였어. 그럼 2B0 변할 때 몇일까? 2I0가 흐르겠지. 방향은 어느 방향? 나오는 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돼. 그럼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에 뭐가 생겨? 2I0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9, 16, 20은 어때? B0에서 0이 됐어. 뭐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뭐가 사라지고 있어? 나오는 게 있었다가 나오는 게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얘는 뭘 만들고 싶어 해? 나오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방향으로 돌아갈 거야. 반시계로 돌아갈 겁니다. 반시계면 어느 방향? 마이너스 방향. 요렇게. 되시겠니?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요거 기반으로 기억니들이 읽어주시면 돼. 자, 기억. 10초일 때 P의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10초.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네. 기억 틀렸어. 니은. 5초일 때와 15초일 때 유도전류 세기는 같다. 5초, 15초 보자. 5초일 때는 요만큼, 15초일 때는 요만큼. 세기가 같아요? 다르지. 누가 커? 15초일 때가 크지.
그래서 니은 틀렸어. 디귿. 5초일 때 20초일 때 유도될 방향 같다. 5초일 때 어디? 마이너스. 20초일 때 어디? 마이너스. 유도될 방향은 같다. 디귿은 맞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다. 이거 혼자 풀면 좀 빡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남겨줄 테니까 영상 올려주면 확인해가지고 숙제까지 다 해옵니다. 일단 숙제는 요 단원 129페이지까지. 그리고 아마 이전 숙제를 왠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전 영상도 내가 또다시 올려줄 테니까 숙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물론 내일까지는 아니에요. 아 잠깐만, 오늘 어차피 휴일이구나 얘들아. 자, 오늘은 어디만 푼다? 오늘 했던 부분, 방금 얘기했던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129페이지까지 43문제 하루면 하잖아. 덜 풀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최대한 노력은 하고 내일 오도록 하자. 알겠지? 내일 세진도 나가니까. 아침부터 고생하셨다.